그래서 최만리 선생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들고 일어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뭐 반대 정도 했다. 격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등청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 출근하는 거 있잖아요. 출근을 아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집현전학자들이 모든 것 조정에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집현전학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다르죠.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그 부제학 최만리 선생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 쭉 나와요. 반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집현전학자들의 90%가 뭐야? 거의 100%가 반대한 거예요. 그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포하죠. 그래서 이게 창제가 몇 년도에 됐냐면 1443년에 창제가 된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 저기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443년에 만들어졌는데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가 심하니까. 근데 왜 반대를 했죠? 반대 이유는 우선 한문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죠. 한자는 최고의 글자라고 생각을 했고 진정한 지식인들의 글자고 문명화된 글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글자는 좀 야만적이고 그래서 언문이니 뭐 그런 말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글자라고 한 거예요. 서민적인 글자고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신미대사가 이미 1443년 10년 전에 이걸로 만드는 책이 있어요. 지금 발견이 돼 있어요. 네. 신미대사.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있어요. 스님이에요, 대사? 네, 스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대왕이 아주 끔찍히 모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방언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드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한자로다가 안녕하십니까를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못 써. 한자. 안녕은 되는데 하십니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충북 진천이거든요, 고향이. 그래 쉬워. 한자로 써보세요. 안 되죠. 어려운 거예요. 한자로 쓸 수가 없어요. 크레오포트라를 적을 수도 없고 뭐 여기서도 지금 뭐 호마이카니 뭐 이런 거 비닐은 이런 거 어떻게 적을 거예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 이름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사투리 있는 대로 소리 나는 글자를 적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 이것부터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지금 내가 해놓지 않았거든요. 10가지나 되니까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중국에 달아있고 국지어음 이호중국 돼 있잖아요. 그죠? 이호중국 국지어음 국지어음 나라의 말소리가 그죠? 여기 있고 근데 이게 훈민정음이에요 이게 그죠? 네. 국지 나라의 의잖아요 지가 나라의 말씀 문이잖아요 이게 말씀 말 이게 소리잖아요. 말소리가 말이 달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 쓰임이 말로 발음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발음이 이호중국 중국과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보세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가 아니에요. 나라의 말 소리가 발음이야 발음. 그럼 정확하게 하면 나란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국지어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라의 말이니까 나라의 말이. 근데 왜 음이 들어가죠? 이게 발음이잖아요. 발음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그죠? 중국이라는 게 어디냐면 지금 중국의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다 밝혀져요. 제가 있는 데. 예.
나라의 가운데라는 걸 국중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 서울 경기 지방의 말과 달라서 이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대.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알고 있는 거 너무 달라지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른데 왜 말을 만들 필요 있어요? 아니 미국 말하고 달라서 우리가 말을 만들었어요? 영국 말, 프랑스 말하고 달라서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요? 아니죠.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과 다른데 왜 문자를 만들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나라의 말 발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땅께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보고 싶습니다 적을 수 있어요. 적어보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쓰고 싶은데 보고 싶다를 한국어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보고 싶다. 그렇게는 못 쓰죠. 못 적는다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소리 지를 자가 없으니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의공주라고 있어요. 정의공주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절대 공헌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신미대사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만드는 사람이고 그 옛날부터 있었던 글자였던 거고 그거를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서 절대 공헌을 한 사람이 정의공주예요. 그 다음에 세조가 많이 공헌을 해요. 세종의 아들. 아들이 그 다음에 저기 문종.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고 맏아들과 세조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자식들이 많이 공헌을 하는데 딸 중에서는 정의공주가 이제 절대 공헌을 하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이 양반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했는데 그 집에 적혀져 있는 게 그래요. 족보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안 해볼게요. 이거는 그죠? 이게 한번 짜증나죠? 한번 제가 해드려요? 예. 한문을 좋아하시나 세종빈 방언 불능 이 문자 상통.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할 세종이 이 방언을 만들었을 때 문자로 적을 수가 없어서 문자 상통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생각했답니다. 안타깝게. 통하지 않으면 걱정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시제 새로 만들었는데 변음과 토착을 아시게. 그러니까 변음과 토착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정확한 말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토착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하던 것들을 그 근원적인 것들을 만든 것에 대한 것이 토착이에요. 그 다음에 변음은 음이 변하는 과정.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변음이 뭐죠? 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시오? 하고 안녕하십니까가 다르잖아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문자로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절대적으로 공헌을 하느냐? 이 정의공주, 세종대왕의 둘째 딸이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여기 보면 제대군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하지 못한 거야. 문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다 얘기 못해. 공주에게 내려보냈다. 공주는 꼭 풀어 맞췄다. 그래서 상을 줬다고 합니다. 공주 즉해 구이진 금방 풀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공주가 바쳤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상을 준 거예요. 요게 그 내용이야. 특사 내려줬다. 그래서 상을 내려준 거야. 상이 뭐냐면 사랑을 내려준 거야. 땅과 사랑을 나눠줬는데 노비를 준 거예요. 노비는 아시죠? 노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비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비가. 노비 중에서도 남자는 노라고 그러고 여자는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을 보냈느냐? 수백 명, 수백. 수백 명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그 집만 줘도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 그렇죠. 그래 땅은 또 얼마나 많이 내려줬길래 이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훈민정음에 대해서 세종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건 맞는 거고 이 정의공주가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 이유, 그거 핵심은 그건 거예요. 지방말, 방언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방언, 지금도 방언이 사투리라고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이 코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말을 문자로 적을 수가 없어서 서로 통하지 않아서 걱정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대요. 아까 그 말씀 맞죠? 서울의 말과 지방의 말이 달라서 문자를 만들었대요.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지껏 중국 말씀이 틀린 말씀이 네, 중국말이 안 돼갖고 우리나라 말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이 틀려요. 대부분이. 근원적인 거는 틀리고 만드는 것만큼은 사실이 다 그래요. 제가 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야 너무 많이 틀려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고대 한 기원전부터 한 5,000년까지는 중국 문화보다 절대 우위를 가져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500년부터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지금 밀려 있는 거고 요새는 이제 또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지어음 나라의 말이 다른 게 나라의 말이 아니라니까. 나라의 말 발음이 그러니까 뭐야?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다는 거는 지방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중국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 거 보시니까 그죠? 중국 나라의 한가운데와 달라서 발음이 나라의 한가운데가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 뭐 다르고 서울하고 경상도 다르고 지금은 전라도 말도 안 되죠 지금. 전라도 말 들어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제주도 할머니하고 얘기하면 제주도 말도 더 하지. 아예 못 알아들어요. 예. 일본말하고 더 가까운 게 있어요. 일본말도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일본말이 어디서 넘어간 거냐면 경상도 말이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가 일반적으로 지금 정서화되고 있어요. 전라도 말도 내려갔는데 경상도 말이 더 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언어학자들이